안녕하세요, 일렉트로캠입니다. 오늘은 과연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완전 사기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 구독자님께서 댓글에 많이 이 자동차 미생님의 영상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계속 그것에 대한 의견을 부탁하셔서 많은 요청에 의해서 결국 한번 저의 의견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저 역시도 불과 며칠 전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레벨 5가 될 거냐, 그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전 단 한 번도 테슬라가 레벨 5가 된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한번 이제 저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한번 요약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제 초창기 영상을 보시면 그 전에 이제 구독자님께서 링크를 달아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기억이 나는데요. 제가 영상 실력이 많이 부족하고요. 두 번째로 많이 이렇게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전에 걸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면서 새로운 정보를 같이 업데이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알려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. 처음에는 저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완전히 깠죠. 이건 말도 안 되는 생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테슬라 차를 사면서 풀 셀프 드라이빙을 안 했죠. 그리고 지금 후회하고 있죠. 여전히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나 미생님의 의견에 대비해서 톤이 조금 밝다고 해야 될까요? 참고로 미생님의 그 분석, 그 엔지니어로서의 그 분석적인 그 흐름에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. 다 맞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. 근데 너무 그 어조가 로보택시가 너무 부정적. 그러니까 저 역시도 올해는 당연히 안 되죠. 근데 그 톤이 너무 부정적이셔서, 그리고 라이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뢰를 많이 하셔서 당연히 저도 라이다가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약간 한 10% 정도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? 그것의 그 10% 부분입니다. 저도 한 번도 테슬라가 레벨 5가 된다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고 안 된다고 오히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다만 100% 생 거짓말이라고 했다가 그 스탠스가 최근에 와서 한 10% 정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뀐 거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부정할 필요는 없겠다. 좀 이건 밝고 희망적으로 가져가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그 이야기, 그리고 이렇게 제 스탠스가 바뀐 핵심 회사가 누구냐면, 저한테 이런 영향을 준 회사가 누구냐면 모빌아이입니다. 인텔이 소유하고 있는 모빌아이가 저의 그런 생각을 좀 바꾸게 해줬습니다. 일론 머스크는 뭐 라이다 쓰는 사람들은 다 망할 거라고 아주 그냥 엄청 이야기하고 다니죠. 이유가 뭐냐면 작년 기사인데 현재 라이다에서 가장 이제 앞서 있는 그 부품을 잘 만드는 벨로다인이라는 회사의 라이다 가격은 75,000불입니다. 그 자동차에 보시면 루프탑에 크게 달려있는 아주 성능 좋은, 물론 싼 라이다는 500불부터 시작합니다.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광학적 파트가 가격이 이게 싸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칩 자체는 가격이 내려가서 이제 아이폰에도 탑재할 수 있지만 그 아이폰에 탑재한 라이다로 뭐 몇백 미터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? 절대 그런 게 안 되죠. 레이저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실제 차량에 쓰이는 아주 하이 퀄리티의 라이다는 몇만 불을 그냥 홀라당 넘어갑니다, 현재. 그냥 차를 한 대 살 정도죠. 이건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사기에는 아직도 이게 싸지가 않고 앞으로도 가격이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. 그러니까 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차를 많이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비싼 걸 넣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이제 절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, 내비겐트 리서치의 이제 리더보드죠. 그러니까 각각의 자율주행을 자기 이제 기준으로 평가한 것입니다. 이것도 완벽하진 않습니다. 근데 제가 아주 초창기 영상 때 이 보드를 갖고 테슬라는 이렇게 바닥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쓰여진 이제 핵심 기준이 뭐냐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요구한 디스인게이지먼트 리포트라는,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면서 얼마나 끊어지냐라는 걸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, 이 테슬라는 2018년 이후로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순위가 내려가죠. 그러니까 잘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. 아직 우리가 이게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이 기준이 맞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. 100%. 그래도 현재는 가장 공식력 있는 기준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제가 가져온 데이터는 2019년과 최신 이제 내비겐트 리서치가 발표한 2020년에 발표한 두 표입니다. 여전히 두 표 다 테슬라는 바닥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순위표에서 바뀐 회사가 있습니다. 잘 보시면 여기 인텔의 모빌아이가 컨텐더 위치에 있다가 거의 리더 경계로 왔습니다. 위치가 바뀌었죠. 여전히 웨이모, 크루즈, 포드의 이제 자율주행차들,
그리고 최신 2020년엔 갑자기 바이두가 이제 생뚱맞게 확 들어왔죠. 그러니까 여전히 리더 그룹들은 유지한데 거의 이거에 근접한 인텔의 모비라이. 제가 이 회사를 계속 왜 집중하냐면 다 테슬라랑 요 두 회사를 제외하군요. 전부 뭘 하고 있냐면은 라이다를 쓰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라이다를 쓰려고 하거나 메인. 지금 리더 그룹들은 아예 라이다에 그냥 의존하고 있죠. 혹은 라이다에 발을 걸친 회사들. 사실 모비라이도 어느 정도 걸쳤습니다. 근데 왜 제가 모비라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냐면 2020년 이제 1월, 올해 1월에 CES에서 모비라이가 전혀 라이다도 안 쓰고 거의 웨이모에 준하는 그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입니다. 이스라엘 회사니까 그 탈라비에서 굉장히 복잡한 시내에서 미생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GM 크루즈나 웨이모가 했던 거를 똑같이 다 거의 다 보여줍니다. 그러니까 라이다가 없어도 카메라만으로도 싼 카메라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이 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모비라이를 이렇게 일반 소비자분들은 친숙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쓰시는 주행 보조 장치는 거의 대부분 모비라이입니다. 현대에도 말할 것 없이 모비라이의 칩셋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. 그 HD2도 아마 모비라이 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미국에서 제네시스 광고를 했었죠. 그래서 제네시스 차량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가면서 거기서 운전자들이 이렇게 뛰어내리는, 그러면서 이제 차선을 유지시켜주는 그 장치를 이용해서 이런 광고도 한번 찍었었죠.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다 모비라이에서 제공된 칩으로 만들어진 주행 보조 장치를 썼기 때문입니다. 현재 이 시장이 거의 반 이상, 거의 유럽 시장에서만 보면 70%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, 그러니까 이런 주행 보조 장치를 거의 이제 자율주행으로 끌어올리려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현재는 인텔의 자회사가 됐습니다. 자, 모비라이가 텔라비에서 시연했던 차량인데요. 보시면 이렇게 아주 큰 보통 자율주행차에서 보이는 웨이모나 크루즈에서 보이는 라이다가 안 보이죠? 이렇게 카메라, 자, 그렇다고 뭐 팬시하게 보는 카메라도 아닙니다. 테슬라와 매우 유사하죠? 테슬라는 그 대신 카메라가 8개입니다. 이 차는 카메라가 12개긴 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 차는 정말 카메라만 썼습니다. 레이더도 안 썼습니다. 카메라 12개로 아주 복잡한 시내를 자유자재로 넘어갑니다. 또한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, 그러니까 AI를 위해서 아주 뭐 복잡하고 컴퓨테이션 파워를 많이 먹고 파워를 끌어다 쓰는 칩을 쓴 게 아니라 이렇게 7나노 공정으로 생긴 연산을 위한 딱 이런 CPU 2개만 써서 이 일을 해냈습니다. 굉장히 테슬라와 비슷하죠. 첫 인터섹션부터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. 지금 신호등도 없는 사거리에서 저 왼쪽에 차가 들어오는 걸 눈치껏 봐가면서 지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적당히 보면서 이제 합류하면서 지금 갈 길을 이렇게 쭉 가는 모습을 보이죠. 자, 옆에 버스와 이렇게 차선이 합쳐지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버스가 간다 싶으니까 파란색으로 변했다, 빨간색으로 변했다, 이제 눈치 보면서 그 버스를 이제 쓱 따라가기 시작하죠.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로터리에서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쓱 보고 이제 갈 길 쭉 갑니다. 심지어 길가에 스트릿 파킹된 차가 180도 턴을 해서 나오는 거를 인식해서 기다렸다가 갈 길 역시 갑니다. 이 공사 구간에서 상대방 차들이 차선을 넘어오는데 그것들도 눈치껏 알아서 인식해서 약간 피해가지고 차선을 오른쪽으로 비껴서 이렇게 쓱 지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건널목에서 사람이 지나오자 걸 보자마자 속도를 감속하고 사람에게 양보를 합니다. 그리고 이 테스트 차량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갖가지 이제 장애물들을 만나는데요. 자, 앞에 차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알아서 옆으로 슬쩍 비키는데 지금 맞은편에서 또 차가 오죠. 그 사이를 살살살살 이렇게 보시면 눈치껏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그 앞에 차가 지금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. 오면 자기도 슬쩍 움직이고 안 온다 싶으면 밀고 들어갑니다. 그리고 그 사이를 이제 차선이 이 예외적인 상황인데도 그걸 딱 이렇게 저 사이를 아주 여유롭게 벤 옆을 싹 지나갑니다. 그리고 뭐 사거리에서 이 삼거리나 사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은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이미지만으로도 라이다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근데 그 결과가 보시면 바운딩 박스가 라이다는 굉장히 일치하는 데 반해서 이 이미지로 라이다 같이 흉내낸 거는 아직 차이가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올해 들어서 이 모비라이가 이 격차를 좀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.
또한 모빌아이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일본에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 미생님의 그 영상은 정말 훌륭한 영상이고 그 분석하신 내용은 틀린 게 없으나 약간 톤이 너무 라이다 쪽으로 치우쳐지신 게 아닌가,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. 라이다 없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면도 있고, 테슬라의 현재 레벨 5 오래 한다는 건 저도 그건 뭐 전혀, 제발 제 전 그 쭉 매일매일 올린 영상을 정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특히 자율주행에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그치만 이걸 뭐 100% 사기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, 이런 회사도 있는데요. 충분히 이런 회사를 모델링해서 테슬라가 어느 정도 구현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부정적이지만 100% 사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센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, 이 업계가 그 미생님 영상에도 말씀하셨지만 크루즈가 런칭한다 그랬는데 그 엎었죠.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놈의 내연기관들이 한다 해놓고 맨날 미루는 게 이 업계의 뻥이 좀 많이 심합니다.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선을 넘는 발언들을,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그 한 문장만 보면은 베이직 펑셔널리티가 뭔지 애매하게, 그치만 그 앞에 여러 번 그 레벨 5 영상 보시면, 원본 그 인터뷰 영상 보시면 레벨 5에 대해서 계속 흘리거든요. 그래도 이제는 시가총액 1등 기업 CEO인데 약간 좀 더 말에 무게감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, 자꾸 금방금방 될 것 같이 너무 흘리니까 기존의 언론사들이 그거를 이렇게 너무 부풀린다는 느낌을 전 받기가 힘듭니다. 그 숨은 뜻이 그거라고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타이틀을 잡아서 저는 그렇게 그게 왜곡됐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, 이 테슬라가 그 걸어온 길들이, 남들이 이게 지금 마지막 좀 테슬라를 옹호하는 또 기사도 있거든요. 이 내비겐트 리서치 보드를 보고 테슬라 편을 옹호하시는 기자분이 이렇게 쓰신 글은, 지금까지 테슬라가 걸어온 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뻥들, 그러니까 다들 안 된다, 뭐 힘들다, 배터리로 차 만들면 터진다, 뭐 그런 얘기들을 수없이 해왔는데 다들 가능성이 적다고 하던 일들을 테슬라가 좀 늦었지만 지금까지 거의 다 해오고 있죠. 저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또 성공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계속 이런 심쿵심쿵한 기대감 때문에 저도 이번 모델 Y에 풀 셀프 드라이빙을 넣었습니다. 그렇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사기라고까지는 좀 심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.